아들의 장모로 예비 신부의 어머니로 나타난 그녀. 내가 산사에서 이름도 묻지 못했던 한 여자와 나눈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인연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상에는 평생 잊히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숨소리마저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만의 위로예요. 내일이면 다시 낯선 사람이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밤 이후 그녀는 내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말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63세의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한결입니다. 2년 전 아내와는 사별하고 슬아의 자식으로는 아들 하나입니다. 이름은 이도현입니다. 퇴직 후 장성한 아들은 판교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 천재는 홀로 이 텅 빈 아파트에 있습니다. 참 삭막하지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아파트 15층. 퇴직 후의 일상은 의외로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전 8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TV를 켜도 볼 건 없고 커피 향도 어느 순간 무미건조해졌습니다. 그날도 나는 아무도 없는 식탁 끝에 앉아 창밖에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회색 하늘이 내 마음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던 일이 많았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도, 영화도, 심지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일마저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유 모를 무기력과 싸우고 있었고 스스로에게조차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허비하고 나서야 나는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접한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경 천호산사 침묵과 호흡의 3일. 당신을 비워보세요. 그 문장을 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낯선 갈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나는 마치 도망치듯 짐을 쌌고 처음으로 산사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사 힐링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코치 15인용 승합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문경의 산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경내에 들어서자 회색 승복을 입은 인솔자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명만 사용합니다. 진상, 나이, 직업은 묻지 않습니다. 규칙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침실과 일정표를 받고 흩어졌고 나는 명상실 앞에서 낯선 한 여인을 마주했습니다. 나처럼 회색 승복을 입었고 짧게 자른 머리칼에 고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만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법명은 선화였습니다. 첫날 저녁 간단한 다도 수련이 끝난 뒤 인솔자가 조용히 짝을 지어주었고 나는 선화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다관을 닦으며 내게 차를 건넸습니다. 그 손짓과 향기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 나눈 말이 참 고요하네요 였습니다. 산사의 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선화는 자연스럽게 말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바라본 정원에는 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마주한 그 정적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둘이 함께 마당을 쓸었습니다. 붉은 낙엽과 눈이 얽힌 흙길 위에서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내게 말했습니다. 불면증 있으시죠? 눈빛에 피곤이 묻어 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빗자루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오후는 침묵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향이 가득한 명상실 안. 나는 처음으로 집중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선화의 옆자리가 느껴졌고 그 조용한 숨결이 내 숨결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되는 듯 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마지막 촛불 명상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어쩐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화도 홀로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달빛이 고요하게 우리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 아쉬우면 잠깐 이야기 더 나눌까요? 선화의 제안은 조용히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경내 한쪽의 정진실에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게 타들어가는 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이상하게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말하고 싶네요. 그녀는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노라 했습니다. 상처 많은 결혼, 단절된 관계, 오랜 세월을 고독과 외로움 속에 지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교장직에서 물러난 뒤 아내와는 사별을 하고 현재 혼자 지낸다고. 집이 아닌 감옥처럼 느껴져서 결국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 이 먼 문경까지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초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그녀가 위로하듯이 조용히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손의 온기가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 같았고 또 뜨거운 그 무언가가 서서히 제 얼굴로 올라오는 것 같이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겨울의 찬기 속에서도 그녀의 체온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촛불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고 오랜 침묵이 지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나의 손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이 공간이 내가 수십 년을 기다려온 쉼표 같았습니다. 시간은 밤을 향해 흘렀고 정진실의 창밖엔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과거도 없이 오늘 밤만은 따뜻하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제 손가락을 넣고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내일도 없이 그저 지금이라는 시간에 머물고 싶습니다. 제 숙소는 작은 온돌방이었습니다. 마침 참가자 중 남자는 저 혼자여서 본당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외딴 건물 옆 처사님 숙소를 혼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대접할 것은 현미 녹차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종이컵에 물을 따르고는 그녀에게 건네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 다 아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이불을 덮었습니다. 욕정도 욕망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쓸었고 나는 오랜만에 눈을 감으며 잊었던 그 느낌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희열감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긴 밤은 순간의 짧은 꿈인 듯 또렷하게 서서히 흘러갔습니다. 새벽녘, 먼저 잠에서 깨어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숨결, 단정한 이마, 작은 주름까지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내려앉고 있었고 나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습니다. 옷을 다 갖춰 입은 선화는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곧 출발할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날과 다르게 단호하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사이의 마지막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기억은 남기되 이름은 남기지 않기로 했죠. 조식을 마친 참가자들이 335 버스 앞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가방을 챙기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에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나도 말없이 손을 들어 작별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 한켠이 뚫린 듯 허전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치 15인용 승합차는 다시 문경의 고요한 길을 빠져나왔고 창밖의 풍경은 처음 올 때와는 다르게 눈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편 먼 산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나무들 사이에 쌓인 눈이 한편 저를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나란히 앉았던 어제 그 산사에서의 벤치와는 다르게 승합차에서는 멀찍이 뒷자리에 혼자 앉은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체온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익명의 만남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진한 온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뒤 나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간의 침묵과 대화, 그리고 한겨울 밤의 체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산사를 찾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기억 속에서 선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반년이 지났고 나는 다시 무채색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산사는 다시 찾지 않았고 선어라는 이름도 마음속 깊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현이가 갑작스레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놀라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상견례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여자 쪽 부모님도 오신대요. 도현이의 말에 나는 정장을 다려 걸어두고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 없이 처음 참석하는 상견례라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넥타이를 메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삼청동의 한정식집 2층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도현과 예비 며느리, 그녀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내 시야 한가운데 앉아있던 여인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산사에서의 선어였습니다. 그녀 역시 나를 알아본 듯 순간 눈이 커지더니 이내 침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엄마, 정선미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예비 장모님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고 나 역시 연기하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끝엔 다시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이 될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다정한 눈빛으로 예비 며느리인 윤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도 기억 속에 선명하던 그녀가 이제는 내 아들의 장모가 된다니 말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겪었던 모든 감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나 표정에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예비 사돈에게는 태연한 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저는 도현이 애비 되는 이한결입니다. 상견례 자리는 정갈한 음식과 격식 있는 대화로 채워졌지만 나는 그 어떤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선미 씨, 아니 번명인 선아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모습 너머로 스쳐가는 시간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들 이도현과 그의 약혼녀인 예비 며느리 윤서연, 그리고 정선미 씨의 남편은 모두 번갈아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들의 장모가 될 정선미 씨는 불안한 눈동자였으나 최대한 태연한 척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 상황이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쯤 하면 어떨까요? 집사람이 미리 날짜를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지만 웃음은 금세 입가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 그녀와 다시 얽힌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그녀가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맞은편에서 조심스레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생전 처음 만난 사람 사이처럼
정중한 예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파하는 자리에서 저는 화장실을 먼저 다녀온다고 하고 예비 사돈들에게는 먼저 출발하시라고 전했습니다. 5분이 지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나와 기다리고 있던 아들 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 도현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사돈이 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들 도현이의 아반떼 차 안에서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에는 퇴직 후 삶이 무의미하였던 한 아버지의 얼굴이 아닌 한때 혈기왕성하던 젊은 시절의 이한결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잠들지 못한 채 불을 켠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에 뜬 결혼식 D27이라는 메시지가 허공을 울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가 속삭였던 산사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만 기억에 남기기로 해요. 그 말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아들 도현과 그의 약혼녀인 윤서연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행복해하며 그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와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산사의 정경과 그날의 온기가 선명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말하지 못할 이야기로 남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전 마지막 가족 식사 자리는 중식 레스토랑에서 별도의 룸으로 마련되었고 예비 안사돈인 그녀 역시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은 채 마치 생전 처음 본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눈길을 서로 피하기만 했으며 가식적인 어색한 웃음뿐이었습니다. 식사 중 한 번 그녀가 물잔을 내게 건넸고 나는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짧은 교차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 말 없었지만 마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 무언의 대화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참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정녕 그날은 가슴에 묻기로 했으니 그냥 묻어야 하는 것인가요? 정선미 씨?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내 물잔을 들어 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어 정신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고 침착했습니다. 결혼 전 웨딩 사진을 찍었다며 보여주는 예비 며느리 서연이 참 이뻤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속에는 그녀의 딸인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녀 정선미는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모든 진실을 덮어주는 얇은 천같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삶의 고비를 견뎠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원망할 수도 이해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는 화장실을 간다며 잠시 룸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시차를 두고 저도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홀로 레스토랑의 야외 오픈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가감을 느꼈는지 뒤돌아서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방이 참 예뻐요. 좋은 사위가 될 것 같아요. 참 잘 키우셨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참 고닫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인지. 참으로 인연이라는 놈이 무섭네요. 안 그래요? 이 말에 전 어떠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네, 날씨가 찬데 그만 들어가시죠. 선화씨, 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무언가 움찔한 듯 했습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한 줄기 연민이 섞인 모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치고 모두와 헤어졌습니다. 아들 도연에게는 혼자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을 서울 시내를 혼자 걸었습니다. 산사에서 그날 마지막 인사를 건네었을 때와 지금의 그녀가 사돈으로 만난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주마등처럼
흩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 마음이 진심으로 그녀를 놓아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결혼식 날, 나는 흰 장갑을 끼고 아들 이도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라고요. 예식장 입구에서 신부가 들어오는 순간 모두들 환호하며 세레모니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신부의 아버지와 예비 신부를 먼저 보았다가 눈길을 자연스럽게 신부 측 부모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선미 씨는 아주 고급스러운 분홍색 한복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롯이 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쪽으로는 눈길 한번 돌리지를 않더군요. 저는 계속 곁눈질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하게 입장하는 딸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와 그녀의 얼굴에 스친 미소는 더는 누구의 것이 아닌 진짜 행복한 엄마의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 나는 맨 앞줄에서 우리 아이들과 사돈, 그리고 그녀와 나란히 서야 한다는데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가족분들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저는 몸을 일으켜 친지들과 함께 천천히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자리를 잡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 그녀와 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눈길을 일순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물러서서 주변의 다른 지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짧은 교차였습니다. 결혼식과 식사가 모두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친척과 친지에게 인사를 건넸고 예식장 식당을 나왔습니다. 도연은 친구들과 뒤풀이 장소로 향했고 나는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친척과 친지들도 급히 안부를 전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흐르는 봄빛 속에서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만 기억에 남기기로 해요. 그 말이 오늘에서야 진짜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이 전부였던 오늘. 더더욱 그날 밤에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장을 벗지도 않고 잠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받은 신랑 아버지의 가슴에 꽂았던 그 작은 하얀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꺼내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그 꽃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식탁 옆 벽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이었고 내 마음에도 바람이 멎은 듯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이름도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어딘가에 뿌리 내린 채 살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할 이야기. 그러나 평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15층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를 다시 찾아야 가봐야 하는가? 그냥 싹 다 잊고 나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가? 60이 넘으니 모든 판단 기준에 있어 이젠 이성이 먼저였지만 제 안에 잠들어 있었던 20대의 젊은 이한결이 가진 열정과 욕망이 자꾸 저를 움직이게 하고 흥분시킵니다. 그 밤의 기억은 정말 저에게는 충분하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밤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제 삶과 제가 내릴 결정과 행동에 대해 미리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제작할 계획입니다.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정성스런 의견을 듣고 다음 컨텐츠를 만들까 합니다. 짧은 3일의 산사체험에서 믿지 못할 인연의 굴레를 만난 두 사람. 여러분은 이 스토리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질런지 아니면 새로운 에피소드로 또 다른 이야기가 생성될런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참조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정말 큰 에너지가 된답니다.
눌러주세요.